요즘 트로트를 비롯해서 힙합, 또 뮤지컬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참가자들의 다양하고도 구성된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사람의 목소리처럼 형형색색이고 또 각양각색의 그런 소리를 내는 악기는 목소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목소리는 저마다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요. 제2의 얼굴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쉽게 변할 수 있는 게 목소리입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말이죠. 거칠고 쉰 목소리가 계속된다면요. 성대 질환의 적신호임을 인식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는 안녕하신가요?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은요. 성대 질환의 원인과 종류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성대 건강 주치의십니다. 이비인후 두경부외과의 손진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할 때 큰 역할을 하는 목소리. 목소리가 하나의 경쟁력이 되다 보니 자신의 목소리에 컴플렉스를 갖는 사람도 많다. 이렇다 보니 어디서든 목소리를 교정하는 법에 대해 찾아볼 수 있고 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도 있는데 하지만 남들과 다른 목소리는 발성이나 습관 탓이 아닌 성대 자체의 이상일 수도 있다. 목소리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성대에 어떤 형태든지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쉰 목소리는 성대에 경하거나 중하거나 어떤 질환이 있다는 것을 표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일반 경증에서는 목소리가 이제 쉰 목소리가 생기더라도 약 한 2주 정도를 음성 안정을 하면은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주 정도는 기다려 보시고 그 이상으로 쉰 목소리가 이제 지속되면은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야 할 성대 이상 신호. 변형된 목소리를 손진호 교수가 되돌린다. 소개해드린 대로 이비인후 두경부외과 전문의십니다. 이비인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네. 두경부 과연 또 어떤 분야인지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비인후과는 이제 우리가 먹고 숨쉬고 그리고 듣고 네. 말하는 아주 우리 인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비인후과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우리 한자말로 이비해서 귀코 그리고 인후해서 인두후두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능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빠진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은 먹고 말하고 소화하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하는 그 혀를 포함한 구강과 침샘 그리고 목에는 임파선, 갑상선, 식도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빠져가 있는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진료 영역을 일반인들에게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맞겠다 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논의를 한 바에 해서 두경부라는 용어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됐고 네. 머리 두자, 목경자 해서 이 뇌 아래에 있는 머리와 목을 같이 진료한 영역이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이름이 이제 이비인후 해서 덧붙여서 두경부외과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비인후에 더해서 목과 머리까지 다 통틀어서 알려주신다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소리가 좋은 사람을 일컬어서 꿀성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성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성대에서 목소리가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 목소리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필수적인 인자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 공기하고 그다음에 성대가 서로 만나야 되는 게 성대는 양쪽에 하나씩 있어서 그 성대가 닫히면서 만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 폐에서 이 공기가 올라오면서 이 후두 부분을 지나는데 이 후두 안에 있는 성대가 이제 서로 맞붙으면서 그것이 그 진동을 하면 소리를 내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게 이 성대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걸 단면도로 이 모식도를 보시면 공기가 올라오면서 이 성대 점막이 이 같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진동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내는 것이 그 소리가 되겠고 실제적인 이 후두경 사진을 보시면
이 방금 이걸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면은 실제적으로 이 점막이 성대 점막이 물결을 치듯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야지 맑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성대 점막의 진동, 즉 파동은 이 남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그 1초에 120회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하고 있고 여자는 그보다 100회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사람 눈으로 혹은 일반 내시경으로는 이 진동을 우리 인지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진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고속 후두경과 이 회선 후두경이라는 그 장비를 써서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것은 이제 초고속 후두경이고 그런데 이 초고속 후두경은 아주 정밀하게 점막 파동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알 수는 있긴 하지만은 이건 초고속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이 음성을 녹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반면에 후드 스트로보스코피는 말소리도 같이 녹음하면서 진동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후드 스트로보스코피가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성대 파동을 직접 보는 건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상당히 예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변성기를 거치면서 이제 울대뼈라는 것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이 울대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울대뼈는 좀 다른 말로 의학적인 용어로는 이 후두돌기라는 말을 쓰는데 네. 후두돌기는 다시 우리 그 후두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갑상연골이 앞쪽으로 돌출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갑상연골은 갑상연골 그 속에 우리 목소리는 성대가 들어 있고 그래서 이 성대를 둘러싸고 있는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자가 커지면은 안에 있는 성대도 크게 되고 하듯이 굵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성대가 더 굵고 커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하자면은 이 바이올린하고 첼로는 통 크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음도 통이 크면은 이게 좀 더 저음이고 남성적인 소리가 나듯이 그래서 이 통 크기에 따라 가지고 그 성대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통의 크기가 남성, 여성 그리고 음색의 특징을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통화하실 때 이런 경험 한 번씩 하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동생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저의 전화 목소리랑 동생의 전화 목소리를 잘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예. 가족들끼리 목소리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 이게 또 유전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거는 가족끼리 부모나 형제는 얼굴이 거의 비슷하게 닮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똑같이 성대의 모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두 모양 그 소리가 울리는 그 공명강 울림통 모양도 거의 흡사하게 닮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듣는 음색도 거의 흡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두경부 자체의 어떤 비슷한 형태 자체가 소리도 비슷하게 느껴진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뭐 여러모로 저희가 얘기하다 보면은 명창들 같은 경우에는 득음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에서 피가 나도록 맞아요.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성대에 여러 가지 또 좀 해를 끼치는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음성 질환에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흔히 보는 질환들만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두 가지 군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이 양성 점막성 음성 질환과 기능성 음성 질환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막에 지나친 자극이 많이 가는 것이 양성 점막성 음성 질환이 되겠는데 음성 남용, 음성 오용이 있습니다. 음성 남용은 말을 많이 하는 거. 네. 음성 오용은 불필요하게 혹은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음성 오용입니다. 그래서 음성 남용은 성대가 서로 부딪혀서 문질러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피부끼리 하루 종일 문지른다고 보면 하루 종일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럼 이제 피부가 그 지나친 자극을 받게 되고 피부가 벗겨지게 되고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런 과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음성 오용은 이렇게 피부를 크게 쾅쾅 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충격이가 있어야지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화학적인 성대 자극은 이 담배의 화학 성분 그리고 위액이 위로 올라와서 목까지 올라와서 오는 그 위액이 가지는 화학 성분에 의한 자극으로 발생하는 것이 양성 점막성 음성 질환이고 이것이 성대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성대 점막은 외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우리 그 성대는 그 점막과 그 속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로 이제 근육에 문제가 오는 것이 근육의 기능에 문제가 오는 것이 기능성 음성 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아래쪽 그림부터 보시면은 기능성 음성 질환은 정상적인 이 성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만 봐가지고는 이 음성 질환이 있다 없다를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반면에 양성 점막성 음성 질환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부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외관적으로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이 약간 백색을 띠고 정상적인 이런 형태가 아니라 색깔이 벌써 검붉게 발적이 있고 부풀어 오르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성대 질환의 정상은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것이 쉰 목소리고, 이걸 한자말로 애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대에 질환이 있다면은 쉰 목소리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생기는 증상이고, 거기가 이 성대 질환이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진행한 경우에는 목 통증이 오게 되는데, 이 목 통증은 우리가 흔히 감기가 있을 때 통증이라기보다는 말을 조금 많이 하면은 쉽게 목에 통증을 느낀다 정도의 통증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쉰 목소리와 목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 이것은 이건 어떤 음성 질환이든지 간에 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증상이고, 이 호흡 장애라든지 이걸 피를 토하는 객혈이라든지 하는 거는 이거는 이 후두암이라든지 좀 심각한 질환, 중증에서 발생하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목감기 증상과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진짜 목감기처럼 생각하고 방치했다가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또 주의를 해야겠네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쉰 목소리는 이 성대 질환의 모든 질환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쉰 목소리 하나만으로 질병을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성대 질환 중에서 이 경증으로 혹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양성 질환에서는 보통 2주 이내에서 이 목을 안정을 하게 되면은 이 자연적으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의 이 안정 후에도 안정을 일단 취하시고 그 안정 후에도 이제 목소리가 계속 쉰 목소리가 남게 되면은 이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성대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열거를 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그 자세하게 치료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후두염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 후두염은 후두에 오는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대가 단순하게 붓고 이 발적이 있고 하고 이제 목이 쉬고 하는 증상인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 성대 질환 중에서는 가장 경증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건 병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목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하면은 그냥 정상 회복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급성 후두염이 왔을 그런 시기에 목소리를 제대로 안정을 취하지 않고 목을 과도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음성 남용, 음성 오용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이것이 만성 후두염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성 후두염을 진행하게 되면 지금 그림 보시다시피 여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원래 일자로 형태로 되어야 되는 불구하고 이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함몰이 되면서 굴곡이 생겨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음성을 이런 분들 들어보면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점막이 정말 진동을 해야 되고 파동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 성대의 피부, 곧 이 점막이 모두 다 뻣뻣하게 돼가지고 목소리가 아주 나빠져서 이게 원래는 후두염은 이 가장 경증의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만성 후두염은 성대 질환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목소리로 변질한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거의 목소리에 들리지 않을 정도의,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성대에 이 파동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진동이 없이 그래서 아주 탁한 목소리로 그래서 이걸로 이 언어적인 대화, 이 소통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사실 저희도 뭐 목소리를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성대에 무리 가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하는데요. 앞서 언급해 주신 그 결절도 있었고 용종도 있었고 부종이라는 것도 앞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공이 목을 무리하게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게 되는 건가요? 먼저 성대 결절은 우리 음성 질환 중에서 가장 흔히 보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 되는데, 그래서 원인은 음성 남용입니다. 즉 이게 말이 지나치게 말수가 많아서 그렇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우는 유아하고 그다음에 성인 여성에서 많고, 그리고 직업적으로 말을 많이 하시는 이 교사 가수들께도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성대의 양측에 동시에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거는 많이 써서 우리 다른 말로 피부에 생긴 굳은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곳이 양측 오른쪽에 이제 같이 부딪히면 생기는 것도 오른쪽에 이제 같이 생기게
직접 소리를 들어보시면은 이 소리의 음정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중음이라고. 그래서 나는 도 혹은 레의 음성을 내고 싶은데 레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음성을 나타내게 되고, 이거는 이제 치료는 음성 안정을 취하면 원상 회복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의 한 가지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음성 남용이긴 하지만 발성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힘을 많이 줘서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습관을 고쳐주는 것이 이제 음성 치료, 발성 치료가 되겠는데, 그걸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약 한 3분의 2가 되고, 나머지 그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수술로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성대 용종인데 이것은 영어로 성대 폴립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대 용종은 우리 성대 질환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생기는 성대 결절이 첫 번째고 두 번째니까 상당히 많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음성 오용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큰 소리를 많이 내는 이 성인 남성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 이거는 갑자기 큰 충격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피부에, 그래서 피부 갑자기 붓고 그게 피부 밑에 그 점막 밑에 있는 혈관이 파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가 고이게 되니까 이제 색깔이 이렇게 검붉게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건 이제 또 앞에 보셨듯이 이 음정 이중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대 용종은 성대 결절과 달리 이 치료하는 방법이, 이거는 이 음성 안정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부분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수술 전에 성대 용종에서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성대 용종이 있는 쪽에는 그 성대 파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음악에 파동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불구하고 수술 후에는 목소리 양쪽의 성대 파동이 다시 정상화해가지고 돌아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성대 용종을 포함해서 성대의 각종 종양을 수술하는 것을 이제 현미경으로 아주 미세하게 수술한다 해서 우도미세 현미경 수술이라는 명칭을 수술하고, 이제 마취를 전신 마취가 필수적입니다. 이 수술 전에 그 하얀색의 종양이 있던 것을 이제 수술 후에 깨끗하게 제거를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대 부종은 다른 말로 라인키시 부종이라고, 그리고 이 폴립정이라고도 합니다. 폴립정은 앞에 보셨던 성대 폴립이 정식을 해서 옆으로 넓게 넓게 커져 있는 폴립과 같다 해서 폴립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의 원인은 흡연이 가장 주된 성남력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넓게 성대 전반적으로 넓게 퍼져서 성대 부종이 생기는데, 저것이 많이 커지게 되면은 검게 둥글게 보이는 이 부분이 이 호흡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를 막게 되면 이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그 치료는 일단은 금연이 첫 번째 치료고, 금연을 하면은 거기 성대 부종의 크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감소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줄어서 목소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수술 없이도 생활하는 불편이 없으면 그냥 지낼 수도 있고, 불편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감소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질환들이 양성 점막성 음성 질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접촉성 유가종도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름이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어떤 문제인 건가요? 예, 접촉성 유가성은 이것도 원인이 앞에 거하고 약간 좀 다른데, 이건 이제 화학적으로 위액이 올라와서 위산 역류, 또 이것을 유발하는 것은 주로 카페인, 술과 우리가 밤늦게 식사하시는 경우에 그 위산 분비가 과다하게 되면서 이제 목까지 올라와서 이 성대의 일부에다가 이 화학적인 부식을 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유가종이라는 혹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유가종은 그냥 소리를 내는 성대 부분이 아닌 그 약간 바깥쪽에 비켜서 발생하기 때문에 목소리에는 크게 정상을 못 느낀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큰 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목소리는 거의 정상 목소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이제 정상은 뭔가 목에 뭔가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든지 조금 막연한 느낌이
그런 증상이 되고 이것도 많이 커지면은 이 호흡 곤란으로 방문하시기도 합니다. 최근 몇 달간 이상할 정도로 쉰 목소리가 나기 시작한 김영철 씨. 지금은 남들과 대화가 힘들 정도로 불편하다. 한 3개월 됐어요. 전화를 받으면 다급하더라고. 왜 음성이 그러냐고. 많이 불편하지 지금. 다양한 음성 장애 원인 중 영철 씨의 경우 성대에 생긴 용종이 문제였다. 반복해. 난 용종 이래 생기는 걸 생각지도 못했지. 시골에서 일이 있어 그런 줄 알고 처음에는 보름 넘기는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집에 있었는데 일을 안 해도 피로가 쌓여서 하도 그래서 병원을 가니까 늦다 하더라고. 큰 병원에 가라 해서 김천서. 성대에 생긴 용종이 성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상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다. 말씀 많이 하시는 거. 말씀 훨씬 많이 합니다. 성질 급하니까. 일 때문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생긴 이유도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수개월 전부터 이제 생긴 그 쉰 목소리를 호소해서 오셨고 우리 검사상에 이제 성대에 용종이 생겼고 그래서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건 암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뭐 건강상에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목소리가 얼마나 호전될지는 그 이제 수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걱정되는 건 없네. 좀 잘 돼서 막. 그러니까 나는 수술 빨리 잘 돼가지고 친구들하고 술도 한 잔씩 먹고 그게 제일 나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수술실이 분주하다. 오늘 김영철 씨의 성대 용종은 후두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 제거한다. 빠르면 30분 내외로 마무리되는 간단한 수술이 될 예정이다. 전신 마취가 된 김영철 씨의 목에 삽입된 후두경. 이를 통해 손진호 교수가 성대의 용종을 절제하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끈한 모습을 되찾은 성대. 수술 마쳤습니다. 수술 용종이 아주 매끈하게 잘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음성으로 이제 다시 복귀가 가능하리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 수술 후에 약 한 일주일간의 음성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주일 후에 이제 실제적인 음성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영철 씨의 목소리는 어떻게 바뀔까? 일주일이 지나고 경과를 보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은 영철 씨 부부. 일주일 만에 목소리를 되찾는 감격스런 순간이다. 지금은 목은 거의 괜찮은 것 같아. 나도 보이 그런 심 목소리가 덜 나는 것 같아. 수술 부위의 회복도 순조로운 상황. 앞으로 목소리는 차츰차츰 회복될 것이다. 먹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뭐 전화도 만들어 받고 얘기하는 것도 만들어 주고 남들이 전화 상대방이 받는 사람들이 다 좋다 그래. 며칠 전에는 수술하기 전에는 전화만 하면 뭐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 목이 왜 그러냐 처음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아예 기분 좋지. 화면에서 보시는 환자분의 경우에도 이제 용종 제거 수술을 하셨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다시금 목소리를 내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또 어떤 점을 특별히 더 주의해야 될까요? 예, 성대 용종인 경우에 수술 후 직후에 바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수술 후에 결국은 상처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상처가 다시 아무는 데까지 이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수술 직후 첫 일주간은 목소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성대 암음이 이제 시작이 이제 일주 후에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목소리를 사용을 하긴 하되 이
그 과다한 음성 네. 음성 사용은 피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그 기간은 피부가 외관적으로는 아문 것 같아도 피부도 그 제자리를 잡아가는 성숙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성숙 기간이 보통 약 한 2개월을 잡기 때문에 그 2개월간은 이 음성 남용, 음성 오용을 피하는 것을 갖다 권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음성을 발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뭔가 부적합한 분들은 그 이후에 음성 치료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네. 예. 또 이 환자분께서도요 후두 미세 현미경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게 또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이 됩니다. 또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분들께 부담을 최대한 적게 드리고자 또 많은 연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성대 수술은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전신 마취를 하게 됩니다.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은 일단 입원이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이 전신 마취라는 데서 육체적인 부담이 있게 마련인데, 그걸 대신해서 국소 마취를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시간적인, 육체적인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우리가 편의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국소 마취 하에 이 환자분은 지금 의식이 정상적으로 깨끗한 상태이고, 예. 그 이제 성대에 대한 병변을 그 목 속으로 기구를 이 피부를 통해서 넣어서 안에 해가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른편에는 그 이제 제거된 이후에 이제 깨끗해지는 그 성대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모든 우리 성대의 질환에서 아직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이 국소 마취에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이 이제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해서 일단 하고 있고. 지금 이 속에 성대 내에 국소 마취하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지금 이제 기구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대 그 기능의 문제로 생기는 기능성 음성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태 심한 분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렇게 또 크다고 하시는데요. 기능성 이 음성 장애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기능성 음성 장애는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변성 음성 장애는 이 우리 변성기 때 변성이 되지 못한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예. 이건 여자에서는 없고, 그 남자인 경우에, 유아의 목소리에서 남성적인 목소리로 변성이 되지 않아서 여성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울대를 형성하는 갑상연골의 크기를 조절해서 그래서 이 여성적인 목소리를 남성적인 목소리로 바꾼 수술입니다. 이건 이제 국소 마취 하에서 보이는 것이 이제 갑상연골입니다. 지금 이제 환자에게 이제 환자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크기를 조절을 하고 하면, 자, 이게 이제 수술 전에는 지금 이 목소리가 아주 가늘고 목이 쉬운 듯한데 실은 이게 대화를 하면 여성적인 목소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이제 그 수술 후에 이렇게 목소리가 이제 변화를 하고, 그다음에 앞에 보시다시피 앞에 보는 것보다는 이 그 점막 포동이 훨씬 더 크지요. 그래서 그래서 굵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갑상연골 해가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거는 음성 치료로만 또 해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높은 산의 오야가 맑은 공기를 좀 애기 목소리 같은 느낌. 애기 목소리 약간 여성스러운 예. 목소리죠. 근데 음성 치료 후에 이런 목소리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말을 하면은 산의 오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며 가슴이 이렇게 활짝 열리는 음성 치료로도 이게 바닷가에 좋아질 수 있는 나가게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음성 치료랑 그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음성 기능 질환은 이 근육적인 문제로 많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근육에 과긴장을 하게끔 무의식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하게 되면은 하게 되면 이게 성대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스스로 축소시키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음성이 가늘어지고 여성스러운 목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인두나 구강 그거를 갖다 크게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성법을 바꾸시면은 이게 목소리가 이제 다시 남성적인 목소리가 돌아오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치료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냥 평생 원래 그러니까 여성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그 생활을 하면서 여러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이런 질환은 거의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노인성 음성 장애는 이제 우리가 노화하게 되면은 뭐든지 우리가 몸의 모든 조직이 위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축이라는 건 가늘어지고 약해지는데, 모시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정상이고 여기는 이제 지금 노화하고 와서 성대의 크기 자체가 약간 가늘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육을 표시하는 건데 근육의 굵기도 가늘어져 있고 그리고 점막도 가늘어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기가 올라오면서 소리를 내는데 이게 서로 성대가 접촉이 안 됩니다. 접촉 안 되니까 공기가 새는 소리, 즉 목신 소리가 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건 이제 정상에서는 이제 성대가 서로 접촉을 하는 것을 이 성대 파동을 하면서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반면에 노인성이 성대가 가늘어져 있기 때문에 성대가 딱 이렇게 서로 맞닿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약해지는 그런 게 되겠고 노인성 음성 장애도 음성 치료나 푸도 성형술이라는 성대 내에 약물을 주입해서 목소리가 더 이렇게 더 크고 힘차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기능성 음성 질환 정리해주고 계신데요. 성대 마비도 거기 포함이 돼 있죠. 말 그대로 성대가 마비됐다. 네. 뭐 어떤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 이 성대마비의 원인은 그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실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추정크는 이 감기, 그 감기는 또 그 안에 이제 바이러스 감기가 많으니까 이 원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암이 그 신경을 침범을 해서 마비가 오는 그 종양에 의한 원인이 크게 이게 있는데 이게 감기나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이 자연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보통 한 10개월 내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자연 회복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이 음성 마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앞에 그 노인성 그 음성 장애와 마찬가지로 성대 주입술을 시행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갑상연골 성형술도 할 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요즘 최근에는 성대 주입술로 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성대 주입술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 주입하는 바늘은 우리 저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데 지금 바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성대가 끄떡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네. 예, 오른쪽. 예. 그 속에 바늘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대가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그 해가 약물을 주입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성대마비가 오는 환자를 보시면 성대 주입 전에 보면은 이게 한쪽의 성대는 다쳤다 이랬다 하질 않습니다. 제대로 맞닿지가 않네요. 예, 맞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입을 하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서로 맞닿으면서 그러니까 맞닿으면서 성대 점막 파동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목소리도 또 이렇게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 이런 성대 주입술 수술을 받나요? 성대 마비가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하는데 이 성대 마비가 있더라도 일부 환자에서는 마비는 있지만 목신 소리가 있어도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정도의 목소리를 가진 분들은 이쪽에 해당치가 않고 네. 목소리가 많이 쉰 분들은 생활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은 한쪽 마비인 경우에서 목신 경우는 조금이라도 이 소음이 있는 공간에서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버스 안, 지하철 안, 기차 안에서는 상당히 대화가 잘 안 되는 이런 이 불편감을 가지게 되고 그런 불편감이 많은 분에서는 이 성대 주입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음성 질환의 종류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양하게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긴장 음성 장애 이건 어떤 음성 질환인가요? 말뜻 그대로 근육이 네. 과하게 긴장을 하게 되는 음성 장애인데 그 이유는 주로 과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쪽이 근육의 힘이 너무 과하게 들어간 건데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예. 너무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이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소리를 그러니까 그 긴장을 푸는 치료를 하면 되니까 그런 근긴장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치료를 하면은 거의 100%에서 회복되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병원만 방문을 하시면 쉽게 잘 해결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또 근긴장성 장애의 그 일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병명 이름은 다릅니다. 연축 음성 장애인데 연축성 음성 장애는 우리가 그 근육을 움직이는 거는 신경의 명령에 의해서 이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데 예. 앞에 근긴장은 단순하게 근육 자체가 긴장한 거고 이 연축성 음성 장애는 신경의 문제가 와서 신경이 불필요하게 과하게 성대에 있는 근육에다가 힘을 많이 주라고 계속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이 과학 인장을 하니까 목소리가 쥐어짜든 듯한 그런 목소리에다가 우리 음악적인 용어긴 한데 그 스타카토는 음이 딱딱 끊기는 중간형 그 스타카토죠. 그래서 네. 과학 인장 스타카토 음성을 갖다가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엄마는 너와 멍멍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건 신경에서 먼저 이렇게 출발한 질환이기 때문에 후두로 가는 신경 외에도 몸에 우리 인체의 다른 신경에도 이 질환이 동반된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 검사가 필요하겠고, 이거 남자보다는 그 중년 여성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치료는 이거 예전에는 이걸 수술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약물로서 그 새로운 약물들이 개발되면서 약물로 치료하는데, 약물은 우리 입으로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성대에다가 직접 주입하는 약물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 전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 그 치료 후를 보시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면 가슴이 할때 열리는 듯하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능성 음성 질환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자 새해에는 꼭 담배를 끊겠다 하신 분들 지금 3개월이 벌써 지났는데 잘들 지키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올해 1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담배의 경고 그림과 문구가 더 강력해졌다고 합니다. 네, 10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후두암 그림이 가장 높은 금연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네. 후두암 역시나 이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여기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후두암은 방금 말씀하신 그 흡연, 흡연의 담배가 아주 절대적인 이 원인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음주, 술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상승 효과가 그 후두암을 일으키는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를 같이 하게 되면은 이제 후두암 발생 조금 더 높아지게 되는데. 네. 연간 한 10만 명 중에 약 20명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1960년도에는 그 남자가 15대 1로 남자의 월등하게 많았는데 90년대 그러면서 이 남녀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이 담배 흡연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 이제 그걸 봐도 담배가 원인이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현재는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이 흡연 인구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서 지금 후두암 발생도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 정상을 보면 이 초기에는 모든 성대 질환에 하고 후두암이나 쉰목소리 낸다는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진행암인 경우에는 혹이 커지면서 호흡 장애가 오고 객혈, 그리고 연화통은 음식을 삼킬 때 통증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두암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백반증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백반증은 이 후두암이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이 전 단계를 백반증이라고 합니다. 백반증은 이 흰색의 반점이라고 해서 백반증이라고 하는데,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그 흰색 반점이 있습니다. 이 백반증 단계에서는 금연하는 것만 해도 암호를 진행하지 않고 자연 회복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연 자체가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진행한 경우에는 이 초기암에서는 이제 일부는 백반증의 형태가 아직까지 남아 있고 혹이 성대의 일부에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암에는 한쪽 성대는 모두 암으로 변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편 이 정상적인 성대까지 지금 침범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치료는 우리 크게 이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방사선 동시호흡법 치료가 이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수술은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후두를 일부만 제거를 하는 수술 혹은 후두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부를 제거를 하게 되면 쉰목소리가 발생할 것이고, 전체를 제거하면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들이 이제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방사선 치료는 우리 그 후두암에서 아주 초기인 암에만 해당되는 경우고, 좀 진행된 암에서는 이 항암제와 방사선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을 써서 예전에는 목소리를 갖다 잃어버렸던 분들이 많은데, 지금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이제 다시 이 목소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모든 후두암에서 이 항암방수 농시요법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계가 있어서 후두암이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지 아주 많이 진행되면 결국은 후두를 전부 모두 절제해내는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보시면 이건 후두제를 모두 다 제거를 하는 이 전절제술인데 지금 후두를 전체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제간 이 후두 모양이 되겠고, 이 후두는 목소리만 내는 곳이 아니라 이건 후두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 이 호흡 기도 중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후두를 제거를 하게 되면 기도가 일부가 없어져서 숨을 우리 코로 입으로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이렇게 목의 기도를 목 바깥쪽으로 내서 이 바깥쪽으로 호흡을 하게 되고, 이래 되면은 호흡을 코로 통해서 들어오지도 않고 코로 통해서 나가지도 않기 때문에 코로 공기가 들어가야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말씀만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그 냄새도 맡을 수 있는 막 그런 뭐 그렇게 조금 우리가 인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큰 기능을 상실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후두암 수술 후에 관리법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은 어떤 거에 더 신경을 좀 써야 될까요? 후두암은 우리 다른 암과 같이 암이라는 것은 우리 항상 이 재발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 이 정기적인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병을 방문해서 그래서 이 검사를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간혹은 이 치료 후에도 그 흡연을 지속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흡연치 않도록 또 가족들이 옆에서 좀 봐주셔야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목소리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인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공후두기라는 게 있어서 그 인공후두기를 사용해서 예전에 그 목소리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이 소리를 내서 하는 그 제어할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도와주셔야 될 거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있어서 그게 뭐 심리적인 배려도 같이 필요할 것으로 하다고 생각됩니다. 목이 좀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따갑다거나, 그리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좀 쉬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상대 쪽이 좀 뭔가 좀 걸린 느낌이 들고요. 건조해서 좀 칼칼하고, 그다음 좀 가래가 좀 많이 끼는 것 같아요. 평소에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고 목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카프를 또 메고 말수를 좀 적게 하는 방법으로 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날달걀을 먹으면 목소리가 잘 나온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평소 목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말씀 있으셨습니다. 네. 날달걀을 먹으면 목소리가 더 고와진다, 좋아진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사실인가요? 네, 궁금하네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목에 이 습기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 습기는 그러니까 목의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 달걀이 약간 미끈거리는 막 그런 점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목에서 일종 윤활유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모든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목 안에서는 이 후두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식도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후두로 이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살에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한 방울에 음식이 들어가더라도 상당한 기침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성대에 습기를 공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음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밖에 궁금증들 약손 상담실 통해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목에 가래가 붙은 것처럼 찝찝하고 침을 삼키면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이 몇 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목소리가 갈라져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제 목에 큰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네, 이런 현상이 몇 주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목에 가래가 붙은 느낌은 일단 기본적으로 목에 그냥 습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그런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에 그러니까 습기가 감소하는 질환으로는 우리 가장 흔히 보는 것이 그 앞에 말씀드린 위산정류. 위산은 약산이긴 하지만 어쨌든 산산이기 때문에 피부에 약한 화상을 입히기 때문에 피부에 그 우리 목에 있는 습기를 갖다 소실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고, 목에는 증상들이 특히 이물감을 느낀다 혹은 목이 쉬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어느 특정 질환을 갖다가 미리 예측하기에는 아주 모호한 증상들이기 때문에 물론 병을 방문해 보셔서 이게 확진을 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50대 남자인데요. 6개월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수시로 호흡이 불편해서 큰 숨을 자주 쉽니다. 심장과 폐 정밀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후두암일 경우에 호흡 곤란 증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후두암에 걸릴 수 있나요? 네, 비흡연자도 후두암의 위험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비흡연자도 우리 후두암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극소수고, 그리고 지금 후두암에서의 그 호흡 곤란은 아주 진행돼서 그 뒤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후두암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지금 현재는 그게 없이 그렇게 호흡 곤란이 있다는 것으로 봐서는 후두암이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이 수시로 호흡 곤란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성대 마비인 경우에 성대가 한쪽 마비가 아니라 양측이 다 마비가인 경우에는 호흡 곤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보통 이 엑스레이 검사나 심장 검사, 이 폐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그냥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좁아지는 그런 질환들이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질환들인 경우에도 이 수시가 아니라 이 항상 24시간 이렇게 음성에 호흡에 곤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느낌상에는 좀 시민성의 이 느낌상에 네. 그런 이 호흡 곤란이 아닌가, 이런 일단 추정이 됩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성대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환과 치료 방법들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 강의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그 음성 질환, 이제 성대 질환의 치료를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 치료는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치료가 있는데, 금연, 그리고 목이 쉬었을 때 음성 안정을 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서 성대 윤활유를 공급을 해주면은 이것만으로도 우리 일반적인 아주 초기에 성대 질환은 이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 자가치료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는 음성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용해서 하는 방법을 하게 되겠고, 이 치료 방법마저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쓰는데, 이 수술적인 방법은 이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고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성대에 생긴 질환은 제거를 하겠지만은 그 수술로 인해서 수술부에 상처가 남게 되고, 그 상처가 아무래도 결국은 흉터가 성대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병변은 제거되지만 흉터로 인해서 목소리가 예전만큼 이렇게 완전히 회복이 못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급하게 수술을부터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병이 생긴 이후의 치료보다는 항상 예방이 먼저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적절한 발성법입니다. 이거는 각자의 성대의 굵기, 크기는 각자 다릅니다. 그러면 이 발성법은 어떻게 특별하게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힘을 빼고 그냥 소리 내는 이런 소리가 성대에 무리가 없는 발성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도한 음성 사용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 충분한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수분 섭취는 평균 우리가 이제 권유하는 거는 성인인 경우에 하루에 2리터의 물을 걷으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사람 체격에 따라 이제 그 양의 차이가 있을 거고, 해서 소변이 묽어질 때까지 정도의 양을 드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수분 섭취를 해서 바로 하는 순간에 바로 우리 성대에 습기로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위장으로 들어가서 흡수가 되어서 혈관을 통해서 그 수분 공급이 간접적으로 오게 되는데,
직접적인 수분 공급은 우리 공기 중에서 습기가 많은 공기를 호흡을 해서 들어오면 성대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습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뜨거운 물수건으로 입하고 코를 가려서 호흡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목욕입니다. 목욕탕 내, 그것도 우리 집에서 목욕보다는 요즘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뭐 가시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대중 목욕탕에 앞에 뿌옇게 보이지 않을 정도의 습기 가득 찬 곳에서 호흡을 하시면은 목 건강에는 굉장히 좋은, 바로 직접적인 습기를 가장 최대한 단시간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거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이 금연으로 해서 이제 금연까지 하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 양성 질환뿐만 아니라 악성 질환인 후두암까지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음성 질환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접 뵙는 것보다는 음성으로 누군가와 만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음성이라는 게 우리 건강에 또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건강한 목소리 또 건강한 성대를 위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해 주시고요. 담배는 저기 멀리 인연을 끊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익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비인후 두병부외과 손진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